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의 경험을 보니까 소속된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조직은 뭐 팀 아니면 동아리 등 학교라든지 학교 외에 여러분들 팀워크를 발휘해서 했던 경험이죠. 그랬는데 그 조직의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고 기존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을 사용한 이유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역시 1000바이트입니다. 일단은 문제 해결 능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인데 어떤 문제냐면 가치, 공동의 프로젝트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데 공동의 프로젝트 내에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 음, 자신만의 방식, 새로운 방식을 뭔가 또 제안을 해야 될 거고 기존의 방식에서 뭔가 좀 개선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공기업에서 참 좋아하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가장 많이 묻는 그런 트렌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의 팀워크의 새로운 방식이라 뭐 이것저것 또 짬뽕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음, 팀워크의 경험은 많은데 팀워크에서 난 그냥 팔로우였단 말이지. 아니면 기존의 그냥 방식 그대로 어떻게 해결했단 말이지. 우리 팀원에서의 문제는 서로 간에 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그런 거였지. 어떤 문제 자체에서의 해결 방식 그걸 내가 뭐 되게 쌈박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내놓진 않았단 말이지. 등등 여기에 관련된 소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의 모디파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예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런 걸 좀 추가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한 거는 이 틱틱거리는 소리 때문이죠. 이걸 제가 다른 갤럭시 노트 10에서도 한번 검사를 해 봤는데요.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삼성에 그게 좀 시급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최대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바로 옆에서 제가 컨설팅 해 드리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진심이 꼭 전달되기를 바라며 하나씩 하나씩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직관적 제거 보충으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소제목이네요. 직관적 제거 보충. 그렇다면은 결국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측면이니까 나라는 사람은 요거 직관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소제목 좋고요. SSM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면서 보관 방법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렇게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직관적 재고 보충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솔루션 이게 원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무엇입니까? 인과. 요런 원인을 바탕으로 이러한 결과를 높였다라고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첫 문장을 시작할 때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뭐 하면서 무엇으로 문제 해결했다 라고 얘기해 주면은 보는 사람이 이 친구가 지금 요거 얘기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음료, 주류는 매일 다양한 종류가 입고되고 낱개로 보관 및 진열되었다. 그쵸. 참으로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러나 창고에서는 워낙에 다양한 거니까 보관할 공간이 부족했고 재고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판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보관할 공간이 부족했다. 재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기존의 어떤 문제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기존의 동료들은 입고 순서대로 상품을 구분 없이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니까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죠. 그냥 일단 갖다 놓고 뭐 요구하면 갖다 주고 뭐 이런 방식이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판매를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담당하고 있는 다른 상품들의 진열 위치가 프로모션에 따라 계속 매주 변동되는 것과 달리 계속 같은 위치에 진열되는 음료와 주류의 특징을 파악했다는 것이죠. 야, 다른 거 보니까 프로모션 따라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왜 음료와 주류는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못 하잖아.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뭐예요? 과정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거죠. 따라서 창고를 매장의 진열과 같은 구성으로 정리했고
보관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위에서 봤을 때는 다른 상품들은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음료랑 이건 이런 거야.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창고니까 창고를 매장의 진열과 같은 구성으로 하자. 음. 그러면은 쓸모없는 공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니까 그래서 창고를 매장의 진열과 같은 구성으로 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복잡했던 창고 통행이 원활해졌다. 진열할 상품의 수량 파악 후 창고에서 빠르게 담아 진열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대의 어떤 구성을 달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매대에 공급해 주는 창고가 문제구나. 창고를 효율적으로 잘 쓰면 되겠구나. 근데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프로모션에 따라서니까 이게 살짝 연결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준다면 그래서 창고 쪽을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라는 거죠. 그 부분만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꼭 왜 주류는 이대로만 해야 돼? 다른 상품들은 프로모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갖다 배웠습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혼자 하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은 기존의 동료들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팀워크의 일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요거죠, 요거. 요걸 보고 그러면 창고를 어떻게 세팅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한 문장 나와줘서 그래서 요 결과값으로 갔다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은 저는 사실 이런 소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요런 어떤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했고 외부에서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 혼자 일할 경우는 없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뭐 사장님이나 점장님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팀워크의 일로서 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긴 한데 그게 부분이 없다면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 문제 해결 경험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 나 혼자 어떤 문제를 나 혼자의 과제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둘이 됐건 셋이 됐건 그래서 요거에 대한 소재를 찾으시고 문제 해결된 경험에서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문제를 해결했는지 솔루션을 제안해 주시고 이 솔루션을 기존에는 어떤 방식이었나 한번 비교해 봐서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설정을 해 놓을 수 있겠죠.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설정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보에서 물어보는 이런 모든 경험들을 갖고 있을 리는 만무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면접장 가서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너 똑같은 질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앞으로 갈게요. 면접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 이런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딱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면 대신에 제가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대신에 제가 소속된 조직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말씀드려도 됩니까? 등등. 아니면 대신에 제가 사실 같이 어떤 팀워크 플레이로서 했던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제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돼요. 음. 여러분들 건보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문제에 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붉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 나는 소속된 조직에서 문제 해결된 경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의 경험 둘 중에 하나에 포커싱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가만히 보자 하니 이 뒷부분이 조금 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해결 경험 중에서 이 부분에 맞추시든지 이 부분에 맞추시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실제 합격한 자기소개서 보면 대단한 경험들도 아니고 뭐 되게 잘 쓴 것도 없어요. 500자에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 설정이라든지 좀 비중을 두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조금 길어요. 사실 이 정도의 분량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쓸 수 있을 텐데 2번을 한번 좀 볼게요. 소제목 위기는 기회로 뻔한 것은 뻔하게 약간의 센스가 있죠.
대학교 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있던 학회를 그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유쾌한 모의 재판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본 지원자처럼 이분도 소제목과 두 가지 문장을 잘 작성해 주셨죠. 여기는 약간의 센스 있게 이 친구는 요걸 기회로 삼았는데 재밌게 좀 어떤 문제를 해결했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관련된 간략한 상황을 얘기해 준 거죠. 대학 시절에 지적재산권 학회에 가입해서 학과 공부, 친분 관계도 쌓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회네요. 그런데 학회 중 갑작스럽게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확정되고, 옛날 사람이네. 벌써. 학교 로스쿨이 유치되면서 학과가 사라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법학과였나 보네요. 학회도 자연스레 신입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회 분위기도 안 좋았고, 학회로 후원되는 양과 프로그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점. 너무 잘 쓰는데요, 이분. 스타 방식으로. 연말 가장 큰 학회 행사로 모의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저는 모의 재판 준비위원으로 모의 재판을 더욱 풍성하고 재밌게 만들어 이를 통해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전환도 하고 더 많은 후원도 이끌고 이 위해서 열심히 모의 재판을 준비했다.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겠죠. 준비하면서 재판 내용 자체가 1학년인 나한테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지루하잖아, 재판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긴박하게 뭐 어떤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 말을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모의 재판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딱딱하다, 기존의 방식인 거죠.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더 내용을 쉽게 만들어 의미를 부드럽게 전달하고자 당시 유행하던 개그 콘서트의 꽁트와 인물을 패러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소개해야 할 사실관계에 있어서 꽁트를 가미해 쉽게 설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기존의 방식들은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해서 약간 이게 모디파이예요.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걸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이분이 이렇게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 이렇게 안 했다는 거니까, 기존엔 그냥 딱딱하고 모의 재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진행했는데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니까 무엇인가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런 방식을 했다, 이러면 된다고요. 의아해하던 선배님들에게 의도를 설명했고, 가극본을 만들어 검사도 받았고, 노력 끝에 첫 선을 선보였습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요. 그럼 어우 좋다, 쌈박하네, 가자. 근데 이분은 이렇게 씁니다. 기존의 방식에 익숙한 상태에서 모의 재판이 가벼워 보인다, 장난스러워 보인다면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번 꺾는 거죠. however로. 이게 분량이 많을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내가 어떠한 이런 개그 콘서트에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좋다라고 해서 갑자기 급 해피로 간다? 말도 안 되죠. 만약에 글자 수가 우리처럼 500자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데에 글자 수를 배정해서 줄 수 없다면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럼 어디에? 요 개그 콘서트에 맞추는 쪽에 포커싱을 맞추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글자 수가 SK나 막 700, 800으로 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정도는 고난, 역경을 좀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잘못된 발상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동기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공동의 프로젝트네. 재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분별하게 끌어온 개그 캐릭터와 꽁트 내용을 조금 더 재판의 상황에 맞게 가다듬었고, 요게 이제 주제죠. 어려운 것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라는 의도에 맞게 그걸 개선하였고, 동기들과 모두의 노력 끝에 아이디어가 반영되었고 모의 재판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뭐가 빠졌어? 그쵸, 성과.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제시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잠깐만 이로 갈게요. 요거였죠, 요거. 재밌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결과값까지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점까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해졌죠. 왜 이분이 개그 콘서트로 가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떠했는지. 이게 결국에는 그거죠. 글자 수에 따라서 딸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는 못 쓸 거예요. 글자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일단 여러분들이 소제목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해드리는 분들한테는 소제목은 꼭 안 써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씩 문장으로 이렇게 처음에 딱 작성을 하고요. 배운 점. 그 다음에 스타 방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러면 500자가 아주 저스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제목을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제목을 넣어주시고, 결국 이게 주제니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글자 수를 써주셔도 좋지만, 중복되는 내용이라면 없이 바로 스타 방식으로 쭉 풀어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간 베베 꼬아놓은
이것저것 결합시켜 놓은 항목에 여러분들한테 500자로 묶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확하게 쓸 수 없습니다. 간결하게 툭툭툭 주제만 치고 나가는 그런 문장으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동의 목표에서, 공동의 팀 플레이에서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시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 이거 내가 제시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면 돼요. 아이고, 써내면 되는 거니까. 전 소재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소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또 어려운 문항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느라고 애쓰실 텐데 이번 주말을 활용해서 잘 작성하시길 바라고,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설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었고 완전히 가공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요거는 내가 요렇게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 모디파이입니다. 모디파이. 이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없는 거를 그냥 써내려 거짓말하라고 한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항목으로 찾아뵐게요. 이런 내용들 좀 보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